15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4살 딸. 요양보호사로 살아온 엄마 앞에 의식불명의 19살 소녀가 실려옵니다. 희귀혈액형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그녀가 헌혈 동의서를 쓰려는 순간 발견한 태아점. 이것은 운명일까요? 기적일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희망요양병원 3층 복도. 오후 3시 52세 요양보호사 박미선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들의 식사 보조를 마치고 복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미선 씨.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과장 정혜진 씨의 전화였습니다. 미선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혜진 과장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지금 당장 VIP 병동 7층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간병건이 들어왔어요. VIP 병동이라니. 미선 씨는 15년간 주로 일반 병동과 요양병동만 담당해 왔습니다. 고급 병실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7층 VIP 병동에 도착한 미선 씨를 정혜진 과장이 급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황이 좀 급해요. 702호 병실 앞. 의료진 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 위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19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 붙은 거즈,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여러 선들. 신경외과 과장 최동욱 씨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윤서아 씨 19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강서대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 쪽에 심한 타박상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미선 씨가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사고를 당하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정혜진 과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돼요. 환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학생증과 휴대폰만 있는데 휴대폰은 사고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됐어요. 학생증에 있는 주소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동욱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술이에요. 환자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0.5%밖에 안 되는 희귀혈액형이죠.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혈할 혈액이 없어서 수술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미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희귀혈액형.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바로 그 혈액형이었으니까요. RH-AB형. 어릴 때부터 헌혈을 할 때마다 의료진들이 귀한 혈액이라며 감사해했던 그 혈액형.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최동욱 과장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연락했는데 서울 경기 지역 모든 혈액원에 RH-AB형 재고가 전부 소진됐대요. 부산과 대구 쪽에서 긴급 수혈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최소 4시간은 걸릴 거예요. 4시간. 환자 상태로 봐서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그 순간 미선 씨의 눈이 환자의 목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목 왼쪽, 쇄골 바로 아래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듯한 동그란 점.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 서아의 목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시선이 환자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미선 씨는 그 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딸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그 점이었으니까요.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선 씨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술은 언제 시작하시려고요? 최동욱 과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3시니까 부산에서 혈액이 도착하려면 빨라도 오후 7시는 돼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환자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과장이 급히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혈압이 90에서 6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뇌출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급히 응급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산소호흡기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과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오후 7시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시간이요? 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수술을 시작하지 못하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죠? 네, 희망요양병원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더 빨리 RH-AB형 혈액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답에 정혜진 과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혜진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국 모든 혈액원이 재고가 없대요. 어제 대전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희귀혈액형 환자 3명이 한꺼번에 수혈을 받는 바람에 전국 재고가 다 소진됐다고 하네요. 미선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이 RH-AB형이라는 사실, 환자 목의 점, 그리고 환자의 이름 윤서아, 1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서아였습니다. 박서아, 2010년 3월 15일생, 화재 사고 당시 겨우 4살이었던 딸.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환자 침대 옆 차트를 보았습니다. 환자명 윤서아, 생년월일 2010년 3월 15일, 혈액형 RH-AB형. 미선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년월일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지만 성이 다릅니다. 박 씨가 아니라 윤 씨. 최동욱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혈액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환자를 잃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 미선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기요. 제가 혹시 피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미선 씨에게 쏠렸습니다. 최동욱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선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혈액형이 RH-AB형이에요. 제가 헌혈을 하면 안 될까요? 의료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미선 씨가 RH-AB형이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어릴 때부터 헌혈할 때마다 귀한 혈액형이라고 들어왔어요. 최동욱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헌혈로 수술을 진행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혜진 과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생명이 위급한데요. 최동욱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제3자의 동의만으로도 수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혈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미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쓰겠습니다.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급히 긴급 헌혈 동의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A사 용지 2장짜리 서류였습니다. 미선 씨가 동의서를 받아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 그냥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지만 미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헌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동의서 첫 페이지에는 헌혈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박미선. 생년월일 1973년 8월 7일. 혈액형 RH-AB형. 주소 서울시 강서구. 펜을 놓으려는 순간 환자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소지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무의식 중에 그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파손된 휴대폰, 학생증,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미선 씨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의 시선을 따라 봉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건 환자 소지품이에요.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거예요. 보호자 찾으려고 경찰이 확인 중이에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정혜진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차피 환자 신원 확인하려고 모든 소지품 확인하고 있거든요.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왼손에는 작은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미선 씨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 화상 흉터. 15년 전 화재 사고 당시 딸 서아의 오른쪽 손목에 생긴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뜨거운 문고리를 잡는 바람에 생긴 작은 달 모양의 흉터. 미선 씨가 급히 환자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오른쪽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선 씨가 환자의 손목을 부여잡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미선 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터가. 최동욱 과장도 다가와 환자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흉터요? 아, 오래된 화상 흉터네요. 아마 어릴 때 다친 것 같은데. 미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 딸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선 씨,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환자명 윤서아. 생년월일 2010년 3월 15일. 미선 씨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딸의 마지막 사진. 사진 속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 소지품에서 나온 사진과 똑같은 옷, 똑같은 인형, 똑같은 배경. 정혜진 과장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같은 사진이네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제 딸 박서아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15년 전 그날 우리 집에 화재가 났어요. 저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방관들이 이틀을 수색했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은 딸이 실종됐다고 했어요. 화재 혼란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최동욱 과장이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성은 윤 씨예요. 박 씨가 아니라.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됐을 수도 있어요. 화재 현장이 혼란스러웠고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면 누군가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를 찾지 못한 채 고아원으로 가거나 입양됐을 수도 있고요. 은정 간호사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신원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입양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은정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왔어요. 환자 윤서아 씨 2010년 5월 12일 입양 등록 기록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입양 당시 나이 4살, 보호기관은 서울 은평구 소재 푸른하늘 고아원. 미선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2010년 5월 12일 화재 사고가 난 지 정확히 2달 후였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를 부축했습니다. 미선 씨,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부터 살려야 해요. 미선 씨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헌혈 동의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 아이를 살려야 해요. 미선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더 단호했습니다. 동의서 마지막 장 특이사항란에 미선 씨가 적었습니다. 본인은 환자가 15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DNA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 헌혈에 동의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 의무이자 소망입니다. 서명란에 박미선이라고 적고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4시 동의서를 건네며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 시작해 주세요. 제 피로 꼭 살려주세요. 최동욱 과장이 동의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미선 씨는 헌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미선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딸 서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곰 인형을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며 안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선 씨는 서아를 안고 탈출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무너진 천장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서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2달간 수색했지만 서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 고아원과 병원을 다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5년 미선 씨는 매일 서아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헌혈이 끝나고
미선 씨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을 알리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냥 서아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정혜진 과장이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무사할 거예요. 최 과장님이 우리 병원 최고 실력자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8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욱 과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미선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동욱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뇌출혈을 모두 제거했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회복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미선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동욱 과장이 미선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선 씨 덕분이에요. 미선 씨의 피가 환자를 살렸어요.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선 씨는 유리창 너머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선 씨는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있었습니다. 검사 담당 이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혈액 샘플은 어제 채취했으니까 긴급 처리로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맞다면. 이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입양 당시 친부모 정보가 미상으로 되어 있었다면 친모가 나타난 이상 법원에서 친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이진수 박사가 미선 씨를 불렀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진수 박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녀관계 일치율 99.99%입니다. 박미선 씨와 윤서아 씨는 친모와 친딸 관계가 확실합니다. 미선 씨가 서류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야, 내 딸 서아야. 사흘 후 서아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뜬 서아는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앉아 있는 미선 씨를 보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서아가 낯선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엄마야. 너의 엄마야. 서아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손을 잡은 순간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날 저녁 서아의 양부모 윤재호 씨 55세와 정수진 씨 53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15년 전 푸른 하늘 고아원에서 서아를 입양한 부부였습니다. 윤재호 씨가 미선 씨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간병사 선생님이신가요? 저희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아의 친엄마예요. 윤재호 씨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선 씨가 DNA 검사 결과와 1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재호 씨 부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정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간 서아를 찾으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윤재호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우리 딸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아와 함께 이야기해봐요.
한 달 후 서아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 윤재호 씨 부부와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을 사랑해요. 15년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친엄마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미선 씨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윤재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서아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미선 씨는 자주 방문해서 서아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아에게 두 가족이 있는 셈이죠.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 이제 엄마가 두 분이네요.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매주 서아를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15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서아는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저를 살리려고 헌혈하실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 내가 누구든 엄마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서아가 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저를 살려줘서. 미선 씨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15년 만의 기적. 헌혈 동의서 한 장이 만들어낸 운명의 재회. 미선 씨와 서아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